이제 트럼프가 김정은이한테 당했다 하니까 트럼프 전지전능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어제 또 좀 몰려와서 뭐라고 좀 하더만요. 저보고. 네가 틀렸다부터 시작해서 뭐 니한테 묻는다부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그냥 틀리면 틀린 대로 보고 나중에 대중들이 판단할 건데 그걸 무슨 나하고 물어서 당신하고 나하고 그걸 가려서 뭘 하겠어요.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한테 내가. 그리고 저보고 무슨 부산의 금괴 문제를 왜 안 뛰어드냐 하는데 아니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특허가 있는데 왜 그 문제를 나보고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골치 아픈 문제만 있으면 다 제가 안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황장수는 기회주의자고 위장보수고 탄핵 찬성한 놈이라고 그러는데 왜 저한테 그런 걸 들고 옵니까? 그 제기를 한 제보자와 그걸 끌고 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해서 끝을 보셔야죠. 왜 저보고 그런 문제를 하라고 합니까?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번에 김정은 벤처 같은 것처럼 탄저균처럼 지금 미끼들이 날라오고 있는데 잘못 물어가지고 걸리면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미끼들이 숱하게 지금 있다. 저보고 지금 방패라 그러지요. 제 지금 전화가 제 제보원하고 하는 전화가 있는데 미국하고의 관계 부분에 이 전화가요. 다른 사람하고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할 때는 얼마나 소리가 갑자기 뻥 하면서 시끄러워져서 그래서 다른 전화기로 그 사람하고 해도 똑같이 시끄러워서 통화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도청을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확신한 일만 이야기할 거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저한테 던져서 네 입장을 이야기해라 하지 말길 바랍니다. 왜? 제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 알려야 될 것만도 벅찬데요. 내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고 설사 내가 판단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말하면 당신들 구미에 안 맞으면 또 비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알아서 제 할 일은 잘하고 성실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뭐 말해라 이야기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입장을 밝혀라 이야기하지 말길 바래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쪽에서나 자기들 논리나 잘 갖춰서 나중에 크게 망신당할 일 없기 바랄 뿐입니다. 자, 제가 미국에 트럼프가 왜 이런 이상한 합의를 했는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어제는 보니까 또 트럼프 숨겨놓은 한 수가 있다. 공개하지 않은 비공개한 김정은과의 협상이 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김정은하고 끌고 가기 위해 김정은을 최대한 이렇게 북한에서 곤란해지지 않도록 봐줘가면서 김정은이 확실하게 비핵화하기로 물밑에서 약속했다. 진짜 호랑이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기 바랍니다. 호랑이도 풀어 먹는데요. 개도 풀어 먹고 배가 아파서 이 털을 갖다가 많이 빨다가 몸에 털이 뭉치면 그걸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해서 독초 같은 걸 뜯어먹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배가 많이 아픈 모양인데 그런 헛소리 좀 하지 말길 바래요. 아니 지금 트럼프가 북한하고 이면 합의를 하고 숨겨놓고 가다가 미국에 들키면 의회나 이건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이라는 놈이 도장을 찍은 것도 안 지키는 놈인데 국제사회에 저 일가가 물밑에서 약속한 걸 지킨다고? 지금 보수에서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은 김정은이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사람이니까 김정은 맹종자라고 저는 간주하고 싶어요. 좀 웃기는 소리들 좀 하지 말길 바래요. 언제부터 당신들이 그렇게 김정은이를 믿었어요? 저는 김정은이 말이라면 정말 난 놓고 기억자라 해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신문에 보면 오늘 조선일보에는 이렇게 났어요. 회담 1시간 반 전에 아침 7시 반에 9시부터 회담한다는 사람이 7시 반에 폼페이오하고 김영철이 극비 신속 회동을 해서 지금 회담 문안을 조율을 했다는 거죠. 제가 그저께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회담 꼬라지가 틀렸다. 어떻게 밤에 자정을 넘겨가지고 회의를 하고 자빠졌냐. 성김하고 최선희가 이렇게 말을 했죠. 딱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일 날 오후에 도착을 해서 11일 회담 전날 12시를 넘겨서 성김하고 최선희가 실무팀이 회의를 했는데 공동선언문에 합의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에 북한이 이 실무자들 갖고는 결정권이 없으니 안 되겠다. 고위급 채널을 가동해서 거기서 결정을 짓자. 새벽 3시에. 그래서 폼페이오가 자다가 일어나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김영철을 만나서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원칙만 합의했다. 그게 한반도 비핵화. 그 합의할 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그냥 북한이 갖고 온데 미국이 동의해 준다 하면 끝날 일이죠. 아니 상대방의 조건에 99% 합의를 해주는 거는 그거는 북한의 조건을 수용하고 양보한 거지. 그게 합의라고 할 수나 있습니까? 좀 트럼프나 폼페이오를 보면 아니 이번에 트럼프가 어제 TV조선이 보도를 하더만요. 거래의 기술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제 트럼프가 무슨 거래의 기술을 써? 거기에서 지 하지 말라는 대로 지가 다 했다고 이번 협상에서 보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새벽 3시에 서로 깨워가 이야기해서 7시 반에 만나서 아침에 최종적으로 문안을 다듬자. 그러고 그 자리에서 공동선언문구의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물러선 것은 미국이다. 비핵화와 관련해서 CVID에서 VI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이라는 부분이 빠져버리고 그냥 완전한 비핵화라는 포괄적 원칙만 담았다. 그 3번 문안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제목이 있고 내용에 보면 또 그 완전한 비핵화도 아니에요. 판문점 선언 이 4.27 판문점 선언 재확인.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 약속. 여기에 한반도라고 할 때 미국이 빼야지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 약속하고 평화체제 구축에 미국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에 저들이 해야 될 일까지도 쳐넣어 버렸습니다. 제목을 완전한 비핵화로 해놓으면 내용 안에 그러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핵 양이 몇 개인지 ICBM이 몇 개인지를 이렇게 언제까지 이야기를 해준다. 그리고 이걸 폐기를 언제 어느 절차쯤으로 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략적이라도 말이 들어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사찰과 검증은 어떻게 받겠다라는 선언적 말이라도 있어야지. 핵이 보유량이 얼마인지 미사일 ICBM 보유량이 얼마인지도 없고 그 다음에 그걸 폐기 반출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도 없고 사찰 검증을 어떻게 받겠다는 내용도 없이 제목만 완전한 비핵화 이렇게 해놨습니다. 대신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협상을 빠른 시일 내에 하기로 했다. 공동선언에 담지 못한 부분을 보완 작업을 예고한 거다.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숨겨놓은 한 수가 있다. 발표 안 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주부터 전개되는 협상을 봐라. 보수에서 언제부터 김정은이를 그렇게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김정은이가 끌고 간 게 분명한데 한번 보세요. 아니 3월 8일부터 협상을 했고 물밑 협상은 그 이전부터 한참 전부터 작년 가을부터 했다는 미국 CIA와 김영철이가 뭔 니김이 이건 니김이란 말을 한번 써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회담 당일 아침에 둘이 만나기 1시간 반 전에 문안을 쓰고 자빠졌어요. 이거는 미국이 물러서서 양보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누가 몸이 달았어? 김정은이는 안 하면 말고 내 그냥 갈게. 아니 레버리지를 활용하라는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의 말은 어디 가버렸어요? 그 순간에 이 사기술은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기껏 한 말이 기자회견에 CVID는 핵심 의제가 아니었다. 이거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담지 못했다. 100년을 줘봐요 담는가. 자, 제가 그 내막을 좀 알아봤어요. 이거는 순전히 황장수설이니까 그렇게 알길 바랍니다. 자, 월요일 날 이 CVID가 CD가 돼버렸죠. VI가 빠지고 비가역적이고 한마디로 이 검증 가능하다 말이 빠져버렸죠. 자, 폼페이오가 마지막에 우기는데 북한의 김영철이가 죽어도 못하겠다. 그래서 폼페이오가 들고 트럼프한테 갔답니다. 트럼프가 받아라 해서 양보가 됐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3번의 완전한 비핵화 부분, 합의문 3번에 판문점 선언을 그러니까 리어펌, 재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결국 이 문재인 쪽에 트럼프가 잘못됐을 때 떠넘기기 위한 부분으로 그걸 끌어들여야 그러면 나중에 판문점 선언이 그렇게 잘못된 건지 몰랐다라고 끌고 들어갈 물귀신 작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판으로 협상을 해놓으니까 폼페이오가 지금 한국에 와서 이 한국 비기도 살살 맞춰요. 근데 아주 편하죠. 트럼프가 그날 싱가포르에서 사실은 협상은 했고 겉으로는 열강을 세계적인 쇼에 열강을 받는 듯 보였지만은 혼자 있을 때 어딘지 살짝 기분 나쁘고 불안한 이 느낌이 뭐지 하고 비행기 타고 혼자 갈 때 뭐 멜라니아도 없고 좀 불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예요? 이걸 제일 잘했다 할 사람이 미북 합의가 한국의 문재인이죠. 그래서 둘이 전화 걸어서 내 잘했지. 잘했습니다. 뭐 속으로 내 선거에 엄청 도움이 되게 아주 사기술이 나보다 더 뛰어나네요. 더형, 무형, 내 잘했지. 네가 한 거 그것들도 이렇게 북한이 하라고 해서 잘하셨습니다. 그대로 하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둘이 그랬겠죠. 자, 그런데 문재인은 종전선언을 들고 싱가포르를 가고 싶어서 마지막까지 안달이 났다는데 이 미국 측에서 막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국 정부가 의아스러워 하지만은 사실은 아무런 저항을 하거나 항의를 안 하는 부분이 있지요. 이번에 트럼프 한 말 중에 가장 더러운 말이 뭡니까?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워게임이고 워게임은 돈이 많이 든다. 안 하면 돈을 아낄 수 있다. 이건 도발적인 거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 아니 군대가 무슨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3만 명이나 있으면서 훈련도 안 하고 적을 눈앞에 두고 가만히 앉혀놓으면 썩은 군대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그 군대는 오래 못 있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훈련 안 하는 군대는 나가야지요.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한국 정부에서 무슨 소리를 하냐. 우리 지금 주한미군이 꼭 한국만을 위해서 있는 거냐. 정말로 불쾌하다. 어떻게 그 문제에 돈을 이야기할 수 있고 도발적이라고 북한이 쓰는 표현을 가지고 쓸 수 있냐. 이래야 될 건데 아무 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냉전 해체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면서 막 칭송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미국에 그럼 종전선언을 안 하면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라는 말을 넣어달라. 이런 이야기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받아주고 대신 종전선언 뭐 이거는 좀 이따가 한다고 이야기할 거니까 싱가포르는 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매듭지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저한테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 왜 비판하지 않고 이걸 잘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해명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지금 미국에는 주한미군은 철수를 원한다. Not now. 지금은 아니라고 한 트럼프의 말에 대해서 미국 워싱턴에서는 지금 매우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과거의 카터 때나 아버지 부시 때, 닉슨 때 이런 문제,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나왔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 측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카터나 아버지 부시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한국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의 99%가 주한미군 철수는 거의 한국의 운명에 치명적이 온다고 생각을 하면서 월남으로 군을 보내줄 거니까라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라도 매달리고 반대를 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주한미군 철수를 환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주한미군 철수가 지금이 아니다라고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문 정권은 지금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일 원래 미국의 동북아 전략은 군사 전략, 지정학적인 전략은 삼각 동맹을 만들어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부분인데 한국이 중국을 의식해서 보수 정권이든 이명박 정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눈치를 봤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한미일 삼각 동맹을 부정했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에 와서 남북중이 오히려 거꾸로 삼각 연대를 지금 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이 지금 미국에서 볼 때는 제일 약한 골이고 저쪽에서 볼 때는 가장 쉬운 골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한을 지금 중국하고 북한이 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일본을 고립 구도로 가는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 근데 이런 걸 바라보는 미국의 입장에서 과거처럼 한국이 지금 반미적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세력들이 옛날만큼 강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트럼프의 미북 회담 때문에 몇 달간은 워싱턴이 엄청나게 시끄럽게 됐다. 트럼프의 이번에 미북 회담은 외교를 부동산 투기와 구별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즉흥적으로 가격 흥정하듯이 해버렸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국제적인 전략이나 군사 문제 이런 데서 얼마나 취약하는가를 보여줬다. 이제 미천이 드러났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지금 가장 고민에 빠진 나라는 지금 일본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미국에서는 벌써 거론되는 이야기가 주한미군이 빠지면 이제는 미국은 그렇다고 그 군대를 해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외 주둔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당장 본토로 데려가서 이렇게 하기도 어렵다. 그럼 이걸 일본에 배치를 해야 될 상황인데 일본도 지금 주한미군을 다 받는다는 거는 우리도 지금 그거
필요치 않다. 고민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빠진다면 이제 일본이 최전방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충 남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이 김정은하고 지금 ICBM만 없애고 대략 뭐 핵을 갖다 적당히 인정해 주는 쪽으로 가는 걸로 보이는데 왜 일본이 미국 편에 서서 끝까지 모든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지금 고민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한미 군사훈련 중단에 대해서 매티스와 이야기를 했다 이러는데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매티스와 볼튼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했고 특히 뭐 주한미군 철수도 마찬가지고 훈련 중단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 들려오고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이 부분을 밀어붙여서 그래서 펜스 부통령이 불쾌함에 그건 연례적인 것만 중단하고 일상적인 훈련은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는 언론의 지금 분위기가 매우 심각해서 그래서 트럼프가 지 혼자서 지금 그날 기자회견도 원맨 쇼를 했고 언론의 공격이 지금 본격적으로 트럼프에 대해서 시작되어 가고 그 오죽했으면 트럼프가 비행기 타기 전에 폭스뉴스하고만 했겠어요. 폭스뉴스는 트럼프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또 이런 이야기하면 황장수는 무슨 반 트럼프 가짜 뉴스 어쩌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하고는 대꾸도 안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 사태의 종말은 머지않아 몇 달 안에 트럼프가 여기서 빠져나가면서 폼페이오한테 덮어 씌우고 결국은 문재인이 한국의 저쪽 편에 붙어서 이런 사태를 초래했고 나는 문이 북한과 제대로 선언을 했는 줄 알았다. 판문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빠져나갈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공화민주 양쪽에서 지금 트럼프에 대한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요. 특히 트럼프가 가장 실수한 것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자기 수준을 완전히 노출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이 수준을 밑바닥을 드러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남을 설득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상류층은 절대로 밑바닥을 드러내는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밑바닥이 드러나기 전에 자살을 하면 자살을 하거나 공직을 그만두면 그만두지 자기 밑바닥을 드러내는 거는 그거는 죽음보다 싫은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장사꾼이라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미국 회담을 7시 반에 결정을 해요. 그래서 수준을 완전히 노출시켜 버린 거다. 그래서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미국이 발표한 내용도 일부러 부담이 되니까 주변에서 권유해서 가장 낮은 수준의 발표 형태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혼자서 나중에 설명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트럼프 밑에 미국의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파트에서 백악관에 CVID와 한반도 비핵화의 차이를 열심히 설명했는데 트럼프는 그거라도 해놓으면 내 임기 중에 핵 위협은 없을 것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그냥 적당히 합의를 해버렸다. 언젠가는 깨지는데 언젠가 문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온갖 설을 갖다 붙이면서 트럼프 전지전능설로 만들지 말길 바래요. 정말로 보수라면요, 있는 그대로 이 사안을 전달하는 것이 용기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